자, 똑같이 이 식을 보고 우리가 검산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자, 그럼 요건 잠깐 지울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도시락에다가 지금 여기서 몫이 누구죠? 한개 그렇죠. 쏟은 몫을 보통 Q라고 쓰거든요. 여기 지금 QX라고 쓰겠습니다. X제곱에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쭉 연결하시면 돼요. 이게 몫이죠, 이쪽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뭘까요? 그렇죠. 맨 마지막에 남은 거죠? 나머지는요, 보통은 R이라고 쓰거나 혹은 RX라고 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지금 8입니다. 여기까지 보시죠. 자, 그리고 나면 검산식으로 쓸 줄 아셔야 됩니다. 검산식으로 나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검산식을요, 항등식 개념으로 가져가서 나머지 정리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눗셈을 하고 나서 검산식으로 표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검산식으로 표현해 보시면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은 하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6으로 나눴죠. x 마이너스 1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몫이 누가 됐죠? 그렇죠. 여기다 몫을 쓰시면 돼요. 3x 더하기 2. 맞습니까? x제곱 3x 더하기 2. 나머지를 더해야겠죠? 마지막 나머지가 누군가요? 8이죠. 그래서 이게 검산식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검산식까지 여러분 확인을 꼭 하시고요. 검산식으로 표현까지 되셨으면 나눗셈을 완벽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는요, 이렇게 나머지를 구하고 이렇게 나눈 것을 검산식으로 표현하라 이겁니다. 문제 3. 잠깐만 다시 볼게요. 보세요. 나와 있죠? 다항식을 이걸로 나눴다. 몫이 이렇다. 나머지가 이렇다. 나누는 모양을 이런 꼴로 나타내어라. 이게 바로 검산식의 꼴이 되겠죠. 따라서 나타냈고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같은 문제인데요. 제가 개수만으로도 나눠볼게요. 잠깐 보세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개수로 하는 것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많이 유용하게 쓰실 겁니다. 자, 똑같은 나눗셈을요.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 얘는 두 선수예요. 방법 두 번째입니다. 여기 있는 이 식을 다 쓰지 마세요. 앞에 있는 숫자만 쓰세요. 개수만. 그러면 1, 마이너스 4, 5, 6 이것만 쓰시는 겁니다. 다시 1, 마이너스 4, 5, 6 그러면 1, 마이너스 4, 5, 6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것도 개수만 쓰세요. 1, 마이너스 이렇게. 됐나요? 그리고 나면 개수끼리만 나누시면 돼요. 개수끼리만. 그럼 나눠보시면요. 여기 몇 번 들어가죠? 1 들어가죠. 그래야 1 나오니까 맞춰야 되죠. 그럼 1 마이너스 1이죠. 곱하면 뺄게요.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3에 5가 됩니다. 하나는 그대로 내리라고 했죠. 하나만 다 내리면 안 되고. 또 맞추죠. 마이너스 3이 되려면 그렇죠. 마이너스 3을 곱하죠. 따라서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3이 아닌 플러스 3이 되겠죠. 여기. 그리고 나면 또 뺍니다. 빼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없어지고요. 2가 됩니다. 그 다음은요. 6을 또 하나 내려야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몇 번 들어가나요? 여기 지금 2 해서 이렇게 없어져야 되니까 2가 들어옵니다. 식 맞추시고요. 자릿수. 그러면 2에 마이너스 2가 되죠. 곱하시면. 그럼 빼면 어떻게 되나요? 없어지고 마이너스 다시 되니까 8이 되죠. 플러스로 바뀌니까. 됐어요. 자, 이제 정돈합니다. 이게 사실은요. 0, 1, 2, 3차 x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5x 더하기 6을 나눈 거죠. 이쪽은요. 0, 1차 x의 1제곱 마이너스 1을 로 나눈 거죠. 그러면 이 몫도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0, 1, 2차 x의 제곱에 1 마이너스 3의 x 더하기 2가 몫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몫을 완성합니다. 이제 qx라고 바로 쓸게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차수를 높여가시면 돼요. 그쵸? 자, 그 다음 나머지는요. rx라고 쓰겠습니다. 하나죠? 8입니다. 만약에 나머지가 뭐 이렇게 나왔다. 예를 들어서 이거 물론 아니지만 그럼 어떻게 써요? 그렇죠. 5x 더하기 8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차수를 높여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되셨고요. 일단 여기는 5는 아니고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면 검산식으로는 똑같이 쓰실 수 있죠. fx는 qx와 나누는 교식 곱하고 더하기 8 해서 표현하시면 되고 그건 똑같고요. 그래서 이 나누는 방법도 개수만 써서 하는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고요. 예제 5번에 이렇게 나눗셈을 두 문제를 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예제 5번
번에 2번 문제가 사실은 시험에 더 잘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보세요. 자, fx, gx를 줬는데요. 우리 어떻게 할까요? 두 개로 다 해볼까요? 아직은 처음이니까 두 개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편하신 방법으로 쓰시면 돼요. 직접 나눠보죠. 나누기 하라는 거니까. 그러면 2x 세제곱에 잘 보세요. 마이너스 4x에 5거든요, 지금. 근데 이렇게 써서 나누면요. 나중에 오류가 나와요. 왜 틀리는 거냐면요. 가운데 x 제곱항이 없죠, 지금. 비어있죠. 그러면 반드시 나누기를 할 때는요. 그 자리를 채우셔야 돼요. 우리가 나누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305다, 305 나누기 7이다 이렇게 할 때 이거 나눗셈 할 때는 자연수다 보니까 중간에 빈자리에 0을 채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신경 안 써도 됐었거든요. 이거를 35 나누기 7로 계산하진 않잖아요. 맞습니까? 그죠? 그런데 다항식은요 채워주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0을 채워야 돼요. 아시겠죠? 빈자리에.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알아서 이것처럼 0을 채우셔야 됩니다. 따라서 제곱항이 비어있으니까 그 사이에 0을 넣으셔야 돼요. 왜냐면 가운데는 0x의 제곱이었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가운데다가 0x의 제곱을 넣자. 0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4x에 5를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이제 시작합니다. 자, 앞에는요 누가 들어가야 되냐? 2x 제곱이 들어와야 2x 세제곱이 돼서 머리가 맞습니다. 맞습니까? 머리가 똑같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랑 곱하시면요 4x 제곱이죠. 그럼 두 개 뺍니다. 빼시면 없어지고요. 여기는요 0에서 4x 제곱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4x 제곱 그대로 남죠. 쉽게 말하면 여긴 0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냥 0이에요. 0 쓰시면 돼요. 0. 그죠? 자, 그 다음 여기는요 이제 하나 내려야겠죠. 하나 내립니다. 그대로. 자, 그 다음입니다. 또 여기 몇 번 들어갈까요? 마이너스 4번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그래야 마이너스 4x가 들어가겠네요. 그래야 마이너스 4x 제곱이 이렇게 똑같이 또 머리가 똑같아지죠. 자, 그러면 또 곱하시면 마이너스 8x. 그럼 뒤를 뺍니다. 자, 그리고 나면 4x 되죠. 여기 플러스 됩니다. 마지막 5 내립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플러스니까 5 내립니다. 자, 그리고 나면 여기다 또 몇 번 곱해야겠죠? 그렇죠. 3을 곱해야겠죠? 그래야 4x가 되니까. 그리고 나면 4, 2, 8이 됩니다. 그럼 두 개를 또 뺍니다.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했습니다. 이제 몫이 이거고요.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qx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나머지 rx라고 하시면 되고요. 나누는 식이 1차식이니까 나머지의 차수가 1차보다 작은 상수가 되는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즉, 검산식으로 표현해주시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는 어떻게 된다? 나누는 식인 x 더하기 2와 2x 사장님 햇살이 가득한 오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5 고등 예비과정 수학 1 강의 오신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수학을 체인지하다 저는 체인지 수학 최은진입니다.
여러분 이제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고요. 혹은 졸업을 이미 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친구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고등 예비 과정을 시작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EBS 강의를 여러분이 고등학교 시기에 이제 계속 보게 되겠죠. 그런데 그 EBS 강의를 시작하는 이 순간에 선생님이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선생님이 사실 되게 EBS에 강의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여러 강의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강의 중에 하나가 이 강의입니다. 고등 예비 과정이요. 여러분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가장 프레시한 마음으로, 그리고 가장 열심히 하겠다는 열정에 가득 찬 마음으로 시작하는 강의가 이 강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강률이 비슷하게 보더라도 항상 열심히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열정이 가득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살아있는 강의라는 느낌이 들어서 선생님이 이 강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강의를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저와 같이 30강을 완강하는 그 순간까지 있는 것처럼 움직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이제 이 강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항상 강의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요, 시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 스타트 라인에 섰을 때 발을 한 발 딛는 것이 어렵지, 그 다음에 발을 딛고 나면요 어떻게든 가게 된다는 거죠. 시간이 흐르게 되고요, 내가 어찌됐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거는요, 시작을 하고 났을 때 잘 가기 위해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표가 분명해야 하고요. 그리고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OT에서 이미 많이 OT를 안 보신 분들은 꼭 보고 오셔야 됩니다. OT를 보시고 이 강의는 이렇게 활용을 하면 좋겠구나. 이 강의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이 강의를 활용해서 공부 계획을 세우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리엔테이션을 꼭 보시고 1강을 들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오늘이 첫 번째 강의니까 아무래도 선생님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해드릴 거예요. 이 강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야 라는 얘기들도 조금씩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강의를 시작할 때 선생님이 항상 학습 목표를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제시한 학습 목표는요, 강의가 끝날 때 똑같이 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처음에 보셨던 학습 목표를 보시고요, 마지막에 보신 학습 목표를 보면서 배운 내용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한 강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마지막에 나오는 학습 목표 아래는요, 이 시간에 배웠던 가장 중요한 공식이나 얘기들을 함께 제시할 거고요. 같이 퀴즈가 제시가 될 테니까 여러분 같이 보시면서 확인하고 정답도 수강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목표를 제시할 때 사실 여러분 제가 오늘의 목표는 이거이다라고 딱딱하게 얘기를 하면 참 여러분 재미가 없죠. 그래서 선생님이 앞으로 이제 마인드맵처럼 살짝 이렇게 좀 그래 얼루가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마인드맵은요 점점점 누적을 시킬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는요 한 장의 완성된 마인드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선거해 가면서 고기를 먹었는 것처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일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작 목표를 확인하셔야겠죠? 한눈에 보는 오늘의 목표 지금부터 확인하시죠. 훈수원의 훈훈한 사랑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사자는 혼자라는 얼다가 아기 얼룩말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아기 얼룩말은 사자가 무섭지 않았어요. 네, 잘 보셨습니까? 예, 일단은요, 오늘 첫 번째 목표는요, 바로 당시의 덧셈과 뺄셈을 잘할 수 있는지입니다. 저랑 같이 지금 칠판을 보시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시죠. 자, 여러분 일단 첫 번째는요, 우리가 교과서가 여러분의 하나 선배, 하나 윗학년이죠. 지금 고2가 된 학생들부터 교과서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예, 개정교육과정에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선배들은 한 2년, 3년 그 이상의 선배들은 항상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첫 단원은요
집합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여러분이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즉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곱셈, 나눗셈을 시작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요, 자꾸 여러분이 이렇게 시작하면서 부담이 좀 덜한 것 같고요. 좀 딱딱함이 덜한 것 같고 여러분이 좀 더 쉽게 느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잠깐은요, 부담 갖지 마시고 저랑 같이 계산을 잘할 수 있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1번입니다. 우선 여러분 하지만 다항식의 덧셈, 뺄셈을 잘하기 위해서 먼저 용어 정리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목표가 용어 정리 중에서 동류항이랑 내림 차순이었죠. 사실은 동류항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개념이긴 합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다항식끼리 덧셈과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하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잠깐만 다항식이 무엇인지부터 잠깐 살펴볼게요. 다항식은 뭐죠? 여러분 이미 중학교 때 배우고 오셨겠지만요. 다항식은 반항식들의 합으로 구성된 걸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x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xy 마이너스 5다 이런 식이 있어요. 그러면 요 하나하나들을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하나하나는 모두 다 반항식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죠. 왜 야무야무? 그렇죠. 그런데 이것들을 덧셈으로 모아놓은 즉, 요 각 항들을 모아놓은 것들을 뭐라고 한다?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항식은요, 문자나 숫자가 곱으로만 이루어질 수 이제 있는데요. 얼루가 다항식은요, 그렇게 모이는 다항식을 덧셈으로 엮어내는 것이 바로 다항식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항식의 개념을 여러분이 알고 있을 텐데 이러한 다항식들끼리 덧셈 뺄셈을 하기 위해서 아셔야 될 두 번째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요, 동류항이라는 개념인데요. 동류항은 사실 말에서도 나타나있죠. 종류가 같은 항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걸 의미할까요? 그렇죠. 2x랑 3x. 그리고 동류항이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xy랑 5xy 이런 것도 동류항이죠. 동류항은 왜 중요할까요? 그렇죠. 두 동류항끼리는요, 덧셈과 뺄셈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두 동류항을 더할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5x 나오죠? 그런데 2x랑 xy는 더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동류항끼리는 또 덧셈이 가능하죠. xy 마이너스랑 플러스 5xy 더하면 4xy 이런 식으로 동류항끼리는 덧셈 뺄셈이 가능하구나. 아, 그래서 동류항의 의미가 있구나. 여기까지 되시죠? 여기까지 어느 정도 중학교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게 고1 예비 과정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강의를 할 때 고등학교에 필요한 중학교 때의 개념들을 조금씩 끄집어내서 강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잊어버렸던 개념들을 좀 상기시켜야 베이스가 깔려야 고등학교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이미 알고 계신 내용들은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잊어버렸다 싶은 부분은요, 다시 한번 기억하고 찾아보시고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부터는 고등학교 때 처음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될 개념, 용어 정리는요, 내림 차순입니다. 자, 내림 차순은요, 어떤 다항식을 정리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내림 차순으로 정리하여라. 이렇게 문제가 제시가 됩니다. 느낌에서 딱 오죠. 차순, 정말 차순을 맛있는 내려가지고 순서대로 정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2x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3 마이너스 x 세제곱 이렇게 있다. 그런데 이 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라 이랬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정말 고마워. 높은 차수에서 낮은 차수로 정리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라 할 때는요, 어떤 문자에 관해 라는 말을 해줘요. x라는 문자에 관해 x에 관해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볼래 이런 말을 합니다. 내림차순 정리.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x에 대한 가장 높은 차수인 x 세제곱이 먼저 오겠죠. 마이너스 x 세제곱이 오겠죠. 앞에 있는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리고는요, x 제곱이 오겠죠. 그 다음 2x가 오고요. 그리고 3이 오겠죠.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리고 나면 세제곱, 제곱, 1차 x가 껴있지 않은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끝난 겁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이 내림차순의 의미를 아시죠? 높은 차수에서 낮은 차수로 가는 게 바로 내림차순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림차순이 있다면 오름차순도 있겠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x에 관한 오름차순으로 정리하여라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문제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반대로
낮은 것부터 높은 순으로 쭉 가시면 되겠죠. 따라서 거꾸로 3이 먼저 오고요. 그 다음 2x가 오고요. 그 다음은 x제곱이 오고요. 그렇죠. 마이너스 x 세제곱이 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림차순과 오름차순 같은 경우는요.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차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 내림차수는 높은 것에서 낮은 차수로 정리하는 것이고요. 오름차수는 높은 차수에서 낮은 차수로 정리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수학적으로는요. 선생님이 제목에도 내림차수만 쓴 이유는요. 수학에서는 우리 1학년 수학에서는 특히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문제가 더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나중에 인수분해를 배우시게 되면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그런 방법을 써야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림차순을 정리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먼저 끄집어 놓은 거고요. 비교해서 오름차순의 개념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내용에 해당되는 용어 정리에 관한 내용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용어를 정리한 이유는요. 사실 목표는 이번 시간은 계산입니다. 계산을 잘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용어도 좀 정리해보고 한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보면서 계산을 조금 연습을 하고 그 다음 개념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교재예요. 이 페이지에 내용 정리 있는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선 6y 더하기 x 세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 더하기 2x 제곱이다. 이것을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여라. 이런 예제 보이시나요? 예,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x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니까 x에 관한 높은 차수부터 낮은 차수까지 연결하시면 되죠. 자, 그렇다면 가장 높은 차수가 있는가요? x 세제곱이죠. 아마 바람기 선생님일 거예요. x입니다. 그 다음은 x죠. 그 다음은요. 선생님, 이 y는 어떻게요? y도 사실 2차잖아요. 아니요, 그런데요. y는 x 입장에서 보면 x가 들어있지 않으니까 y만 있으니까 x 입장에서 보면 상수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따라서 6y는 먼 뒤로 보내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2x제곱과 x까지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6y와 3을 써주시는 겁니다. x 입장에서 보면 6y나 3은 x 입장에서는 상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으로 보내야 내림차순 정답인 겁니다. x 입장에서. 아시겠죠? 자,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다음식을 두 개를 주고 이 두 다음식을 교수lem을 해봐야 알겠어요.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이고요. 먼저 B라는 식은요.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입니다. 이 두 식을 어떻게 해라? 더해라 그랬어요. 지금 중학교 때도 많이 했던 얘기긴 한데요. 간단하게 잘 보시면요. A랑 B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같은 차수끼리, 즉 동류한끼리 더할 수 있다고 그랬죠. X제곱끼리 더하면 3X제곱이고요. X한끼리 더하면 다시 X네요. 이렇게 더하면 X겠죠.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EX 문제 간단하게 풀어보셨고요. 우리 교재에 있는 예제 1번과 예제 1번을 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교과서에 나올 만한 또 시험에 나올 만한 기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교재 2페이지에 예제 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일단은 보시죠. 자, 예제 1번입니다. 시험에 이런 식으로 AB라는 관수 조금 더 복잡하게 주고요. 차수가 좀 더 복잡해 보이는 느껴지죠. 그리고 나서 A 더하기 B와 2A 빼기 B 이렇게 단식끼리 덧셈 한 것과 혹은 2A 빼기 B라는 조금 더 복잡한 형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그대로 더하라는 얘기니까 더하시면 됩니다. 더할 때는요. 그냥 가로를 놓고 더하셔도 되고요. 세로를 놓고 더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제가 아까 썼던 것처럼. 근데 굳이 세로를 안 놔도 여러분 이 정도는 눈에 보이실 거예요. 동류한끼리만 잘 묶어서 더하시면 되거든요. 그대로 더해볼게요. A랑 더할 건데요. 그러면 보통은요. 보통은 정리를 할 때 한 문자를 갖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X를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X에서 제일 높은 차수부터 따져볼게요. X 제곱과 마이너스 2X 곱끼리 더하세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X제곱이죠. 그 다음은요. X 입장에서 1차를 찾아주세요. 자, 그렇다면 2xy와 xy가 있겠죠. 이게 뭘까요? 그렇다면 더하기 3xy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y제곱과 y제곱은 x제곱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그 두 개를 쓸 건데 두 개를 더하시면 2y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붙습니다. 이렇게 되죠. 제가 x 입장에서 항을 골라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x에 관한 내린 차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정리가 안 됐다면 다른 문자를 통해서 내린 차순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좀 더 세련된 답을 쓸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2a 빼기고요. 한번 해볼게요. 2a 빼기 비는 게 먼저 A에서 기재를 하는 일이죠. 자, 그럼 수능을 옮겨보겠습니다. 2a는요, 2y 제곱에 4xy에 마이너스 4x 제곱 이렇게 됩니다. 전부 다 2배를 하는 얘기죠. 자, 그 다음입니다. b는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x라는요, 그 앞에 빼기를 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빼기를 하고 괄호를 꼭 써주셔야겠죠. 그러면 이 괄호를 하나하나에 다 빼기에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전부 보호를 바꿔야 되고요. 바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되겠죠. 여기도 또 마이너스 되겠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렇다면 x제곱이 정리에 들어가겠습니다. 8제곱과 x제곱을 마이너스 5제곱이 나오죠. 자, 그 다음 x의 1차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더하기 x가 있죠. 그 다음은요, 2y제곱과 y제곱끼리 빼니까요. y제곱하고 더하니까요.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과 2번 이렇게 마무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시험에는요, 이제 여러분 고등학생이니까 지금은 2차 식이 나왔지만 3차 식도 나올 수 있고요. 조금 더 차수가 높거나 조금 더 복잡한 식을 가지고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상수배를 하는 이런 경우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이제 유제로 갈 건데요. 자, 유제 문제는요, 위에 있는 예제에 약간의 변형,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기 전에 제가 문제를 풀어드리기 전에 저라면 한 번쯤 풀어보고 그럴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라고 제가 강요하는 겁니다, 지금. 네. 자, 먼저 풀어보고 이제 해보겠죠. 자, 보셨죠? 자, 유제 1번은요, 일단 쭉 내용을 읽으면서 어디에 동그라미 쳐야 될까요? 여기 찾습니다. 다음 식에 있는데요. x에 관한 내림차순을 정리하래요. x에 대한 내림차순. 그래서 내림차순, 오림차순 정리를 한다 할 때는요, 어떤 문자인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요,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자, x에 관한 제일 높은 차순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썼어요. x에 관한 1차는요, 이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모아서 가운데가 넣었겠죠? 그럼 먼저 이거 써볼게요. 마이너스 xy와 ex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x에 관한 아무것도 아니에요. x가 안 들어있는 거겠죠. 상수. 입장에서 보는 거죠, 상수. 그러면 2y 제곱 마이너스 3y 더하기를 전부 다 x 입장에선 상수가 되겠죠. 그걸 다 뒤로 몰았어요.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요식을 정리한 게 이 위에 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가는 누가 될까요? x로 묶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x로 묶어주시면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더하기 2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y 더하기 2 혹은 2 마이너스 y 둘다 정답으로 해줄 수 있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식을 내림차순을 정리하는 기본 문제였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제가 자꾸 내림차순을 정리를 하는 이유는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림차순을 정리하는 게 이렇게 정리하는 게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보기 좋으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요. 나중에 인수분해를 가시면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서 인수분해를 하는데 써먹는 일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내림차순을 정리를 시키는 거고요. 또 하나의 목적은 답을 정리할 때 좀 예쁘고 깔끔하게 실수 없이 정리하고자 하는 방법, 그런 이유들이 끼어 있겠죠. 그렇지만 분명히 나중에 쓰임이 있기 때문에 내림차순 정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번입니다. 2번이 조금 더 복잡해진 거 보이시죠? 분명히 A 더하기 B를 줬는데 여기에서는 C 더하기 B를 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자,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지 않았던 또 다른 내용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인물 소개 전에 제가 이제 내용 정리 두 번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거 주식이 너무 저렴 보이시죠? 자, 내 이름은 하시고요. 문제들 어디서 하시죠? 하시고요. 이제 다 함께 보시고 완전히 여기서 우리가 잼에 대한 과 결합법을 배울 겁니다. 잼에 대한 상민아 짜냥 짜냐냐 오이 엄마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 놀랐잖아 그래 삑삑아. 상민이도 미안 우와, 정말 멋지다. 그러니까 그럼 그 안에 있는 수박은 수박 다 먹었지. 뭐 상민이도 먹고 싶다 짜장형도. 음, 아, 좋아. 우리 오늘은 수박밭에 가서 수박도 먹고 신나게 놀아볼까? 좋아. 뽀뽀이가 상민이가 시켜줄게요. 좋아. 상민이 뿌이뿌이 상민이 좋아요. 좋아요. 수박밭에 갈 친구들은 모두 모이세요. 바로 지금요. 지금요. 친구들 모두 모였죠? 네네네네. 자, 그럼 모두 수박밭으로 출발! 자, 나왔다! 아니요. 근데 수박이 어딨어요? 어? 짜장면 눈엔 보이는데? 응? 어딨지? 우와, 됐다. 뽀뽀이 상민이 찾았어요. 찾았어요. 여기. 그래, 여기 입 속에 숨어 있었지. 어디 잘 익었나? 그럼 뽕뽕이. 상민이도 정말 통통통 통통통 소리 소리가 난다. 난다. 자, 그럼 어디 우리 친구들도 한번 두드려 볼까요? 두드려 보세요. 이거 짜장면 있는 거 꼭 수박에 아끼야해요. 방식의 덧셈에도 똑같이 좋아요. 따라서 다 같이 A라는 방식과 꼭 숨어 있는 B라는 수박을 방식을 찾아볼까요? 더하면요. B랑 A를 바꿔서 더한 자, 것도 그럼 다 같이 첫 찾아보자. 번째 이게 바로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입니다. 여기까지는 전혀 없으실 거고요. 보셨죠? 무엇입니다. 두 번째로는 결합 법칙을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결합 법칙을 하고 싶은데 7 더하기 2 더하기 맞죠? 7 더하기 3 더하기 이렇게 갈게요. 5 더하기 2 더하기 3이라고 할게요. 이런 계산을 좀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계산할 때 당연히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엄청 쉬운 계산인데 이렇게 안 하셔도 선생님 저는요 이렇게 계산하고 싶어요. 5 더하기 3 더하기 7인데 왠지 이게 더해서 10이니까 이거 먼저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두 개 더해도 똑같이 15가 나오네요. 오세. 먼저 계산하고 뒤에 걸 더하나 뒤에 두 개를 먼저 계산하고 앞에 걸 더하나 간단히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같다라는 얘기죠. 덧셈이요. 덧셈이라는 같다는 얘기죠.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상민이가 그런데 이런 자연스러운 인물 교환에서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이 성립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 덧셈에서도 값을 팝니다. 그래서 A, B, C를 상민이 하고요. 이렇게 앞에 두 개를 먼저 계산하고 상민아. 뒤에 두 개를 먼저 계산하고 앞에 더하나 같다는 얘기.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요, 덧셈에 대한 이러한 교환 법칙과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에 대한 얘기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요 얘기를 가지고 이제 우리 아까 해결하지 못했던 유제 2번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럼 같이 문제를 한번 보시죠. 자, 유제 2번입니다. 제가 설명하기 전에 먼저 한번 아이디어를 생각해볼게요. 다시 보시면요. 일단 A가 있는데요, 문제에서. 그런데 문제가 준 거는 A가 좋았어.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A랑 B를 각각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이 식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A랑 B가 친해져야 돼요, 이 식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배우자 하면서 A랑 B를 친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자리를 살짝 바꿔주셔야겠죠. 상민아 간다. 따라서 네. 우선 상민아 A랑 자. B 안에서 B랑 C를 자리를 바꾸세요. 상관없어요. 왜? 때문에 대해서 교환 법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A랑 자, B를 영. 자. 맞습니다. 왜냐면 옆에 있는데요. 결합 법칙을 한다고 했죠. 따라서 A 더하기 B에다가 C를 넣을 때 잘했어. 먼저 결합을 해서 하면 똑같이 자, 됐죠. 어디 맞습니까? 자리 따라서 건너 이렇게 살아볼까? 계산하시면 A가 두 개를 살아 있고요. C가 있으니까 두 개를 더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써드린 법칙을 써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무슨 법칙을 썼나요? 이렇게 넘어갈 때 우와. 됨에 대한 교환 법칙을 썼습니다. 아 자, 맛있겠다. 그 다음 과정에서는 무슨 법칙을 썼나요? 빨갛게 잘 그렇죠. 익었네. 결승에 대한 결합 법칙을 여기 썼죠. 검은 씨도 자, 그러면요, 이 상태로 우리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덧셈을 할 맛있겠다. 건데요. 결국에는 A 더하기 2B라는 요식과 C라는 요식을 더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대로 이 상태로 더하겠습니다. 다시 안 쓸게요. X 제곱끼리 더하죠. 4X 제곱. 4X랑 2X 더하죠. 6X죠. 그리고는 마지막에 4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이런 문제는요, 조금 더 복잡해지고 산에서 자연의 정취를 느끼며 절대로 정서적 그냥 하는 게 충만감을 느낄 아니라요. 수 있는 주어진 간단놀이입니다. 식을 조금 더 간단히 한 상태에서 대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주어진 식을 간단하게 하고 대입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식 자체를 간단하려면 하나하나 이렇게 넣어줘야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3b와 더하기 3c가 되고요. 더하기 5b, 6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나면 또 한 번 정리를 가능하죠. 정리가 A에다가 어떻게 되죠? 2B가 되네요. 그리고 나서 3C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나요? 자, 그리고 나면 제가 아까 그랬죠. 이렇게 두 개 먼저 계산하고 뒤에 거 해도 같다고. 따라서 이 두 개를 먼저 계산하시면요. 똑같이 위에 있습니다. 멋쟁이 상민이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온다. 상민이 멋쟁이 상민이 멋쟁이 상민이 안녕. 우이 상민이 상랑 안녕. 상민이 안녕. 상민이도 산다고 싶어요. 그 다음은 네. 이렇게 그렸습니다. 누구는 따라서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2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우리가 좋았어.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에 대한 얘기들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까지 문제 중간중간에 섞어서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그럼 삽니다. 열심히 부탁해 상민. 잠깐 쉬었다가 그 소 배나라배나 배신방기 뿌이 상민이 상민이의 배신방기 꼬마꼬마 짜잔 멋지게 계산했으니까 나의 버스라는 얘기로 진행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선생님이 가는 중간에 이런 진로에 도움이 되는 지도나 팁을 드리기도 하고요. 상민이랑 버킷리스트를 소개해드릴 테니까 버킷리스트를 한 번씩 들어보시면 책에도 있고요. 영화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모르셨던 분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버킷리스트라는 것은요. 듣기 전에 꼭 우와 그래 바로
W들이 목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영화나 책이나 한번 저는 읽어보시고 빨리 가요. 빨리요. 그래, 네. 자, 같이 출발. 내가 내일 한번 듣는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해보고 그거야 해야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미리 한번 적용해보고 그리고 나서 목표를 세워놓으면 그만큼 열심히 수영으로 살게 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발 달성하게 되니까 한번 작성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때는 하면서요 한번 여러분이 작성해 주시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나갈 것인데 여러분 알리신 건 알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직접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 그 다음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 다음 좋은 냄새도 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목표는요. 스피치를 보시고요. 두 번째 목표입니다. 함께 진짜네. 칠판이겠습니다. 야, 이 상쾌한 냄새. 자, 다음 시대에 상쾌한 냄새가 나네요. 친구들도 산냄새 맡아볼까요? 네. 다음 시에 곱셈을 잘하셔야 되거든요. 도대체 곱셈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지 여러분 이미 또 다음 시에 곱셈을 하긴 하셨죠 중학교 때. 근데 조금 더 어렵고 복잡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법칙들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목표는요. 다음 시대 곱셈에 대해서도요 역시 법칙들이 성립하는데요. 교환 결합 법칙 역시 성립합니다. 오이. 분배 법칙이 성립합니다. 다음 시대 곱셈에 뭐가 빅빅이? 교환 법칙 그대로 성립하고 결합 법칙 그대로 성립하고 진짜네. 오, 진짜. 그래서 다음 시대 곱셈에 대한 교환과 결합과 분배 법칙은 상민이 너 나. AB라는 다음 시대 AB라는 강수를 곱할 건데 BA를 곱해도 마찬가지로 같겠죠. 이해됩니다. 이게 바로 교환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은 ABC를 곱할 거예요. 한 개를. 그런데 ABC 세 개를 곱할 때 앞에 거 두 개를 먼저 곱하고 C를 곱하나, 그죠? 아니면 BC를 먼저 곱한 상태에서 우리 A를 나무 곱하나. 안아주기. 이 놀이. 아까 했던 곱셈에 관한 결합 법칙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합 법칙, 그래요. 폐라는 즐겁게 얘기를 춤을 드립니다. 추다가 나무를 자, 그다음 두 안아주는 번째. 야. 우와, 재밌겠다. 가장 많이 쓰는 자, 그럼 법칙이에요. 모두 준비. 분배 법칙은요,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알고 있는 게 분배 법칙이냐면, 예를 들어 아까 얘기를 한번 했는데 이런 걸 쉽게 하려면 나를 알아라. x 더하기 3 오. 알고 있죠? 분배 알아요. A랑 B 더하기 C라는 방식을 존재하고 있으면요, A가 하나입니다. 집집마다 들어가서 방문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A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나무를 안아요. 자, 아니면요, A 더하기 B에다가 B를 추가 있다. 그렇다면 B에서도 집집마다 방문이 가능합니다. 상민이 나무예요. 나무. B씨다. 자, 그래서 이 세 번째가 바로 분배 법칙입니다. 나무가 여러분 되어볼까요? 앞쪽이 분배 법칙과 다시요.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세 가지가 상민이 나무. 한다는 거. 나무가 되어요. 괄호 안으로 집집마다 들어간다. 자, 그러면요, 이 내용과 함께 여러분 공부하시라 계산이 좀 쉬워집니다. 우리 목표 중에 사실은 없었는데요. 여러분 혹시라도 중학교 때 내용이 조금 부실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복습 겸 지수법칙을 한 번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지수법칙은요, 지수끼리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간단하게 다시 보시면 이런 얘기입니다. 미술관에 가서 조각상과 명화를 감상하고 예를 들어서 작품처럼 제가 움직여보고 표현해봄으로써 예술 감각과 창의성을 기르는 놀이입니다. 몇 제곱? 그쵸, 5제곱이 되겠죠. 왜냐면 여기 xx고요. 여기 xxx니까 다섯 번 곱한 거니까 5제곱이죠.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지수끼리 더하는 거야. 상민이 멋져이 상민이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알려. 상민이 멋쟁이 상민이 안녕. 우이 상민아 안녕. 자 안녕.
3분의 일이니까 왜? 당연히 6제곱이 되겠죠. 뿡뿡아. 상민아 왜? 그래서 여러분 상민이 어른 됐어요. 맞습니다. 또 그럼 혹시라도 두 가지 어떡하지? 헷갈리실까봐 제가 짜장하고 이렇게 해드린 뿡뿡이랑 거니까 상민이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땡이야. 그러니까 마지막 다른 주스버프들도 간단하게 적용을 알았어. 해볼게요. 만약에 세제곱 나누기 제곱이다. 빼죠. 맞죠? 으이. 근데 만약에 제곱 나누기 우와 제곱이다. 진짜 재밌다. 0제곱이죠. 빼니까. 뿡뿡이 그러고 근데 있으니까 0제곱은 뭐죠? 조각상 1이죠. 같은데. 왜냐면 같은 걸로 나눴으니까. 불쌍이요. 자, 요것도 그래. 지금 활용될 일이 미술관에 앞으로 있을 가면 많이 거고요. 있잖아. 여러 자, 가지 그 다음에 모습을 제곱에서 멋지게 세제곱을 나누면 조각해 놓은 거. 그렇죠. 그래. 이것도 x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두 개를 빼면. 생각난다. 맞습니까? 미술관에서 그런데 이게 놀기. 그렇죠. 왜냐면 이게 미술관에 x의 가볼까? 세제곱이니까 네, x의 좋아요. 자, 그럼 응, 상민아 명심하기 부탁해 상민. 좋아요. 베네베네 명심하기. 우이구이 상민이. 지금 심화된 내용이지만 앞으로 여러분 계속 부를 수 있습니다. 물론 상민이의 변신방기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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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짜잔 자, 그다음에 그렇죠. 각각의 좋아요. 맞죠. 짜장면이랑 상민이랑 그다음에 미술관에서 모두 보이세요. 바로 그러면 y-x분의 x제곱이다. 그래서 이렇게 방식을 가지고 기수가 네네네네 완벽하게 하셔야 놀아볼까요? 너무 신기해요. 상민이 자, 그러면요 예제를 보시면서 저랑 같이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제 보기를 합시다. 첫 번째 있는 예제 2번입니다. 노랫소리인데 어디서 들리는 거지? 자, 다음 시간 전개하라고 그랬습니다. 저기 이거 전개하요. 우리 가봐요. 네, 그럼 다 같이 가보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이제 득점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하나 다 들어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또는요? 요것도 가지고 하나하나 다 들어가야 이 돼요. 작품 이름이 노래하는 사람이야. 그 어떤 사람이 아, 그런 사람이요? 에 따라서 답을 상민이 자, 보시면요. A의 세제곱이죠. 그 다음 마이너스 A제곱이죠. 그 다음 상민이에요. 와, 우리 상민이 정말 잘 자, 그 따라한다. 다음은요.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그리고요. 이를 가지고 그 다음은요. 그러면 이제 동료한끼리 정리를 하셔야겠죠. 그렇다면 A에 관한 내림 사실을 먼저 가봅시다. 자, 그럼 A에 관한 내림을 다시 먼저 정리하고요.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옆으로 A의 움직이지 제곱은요. 말고 2의 그대로 제곱과 그대로 A의 서 제곱과 있기. A제곱이네요. 천천히 하나하나 다 들어가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우와, 이렇게 두 우리 개짜리가 친구들 있으면요. 정말 하나를 멋진 붙잡고 다 조각상 들어가시고요. 같다. 나머지 하나를 그럼. 붙잡고 다 들어가시고 그냥 2번도 해봐요. 2번도 좋아요. 그냥 그럼 다 모두 하나하나 멋진 들어가야 작품을 돼요. 그래서 이런 찾아서 경우는 출발! 보통은요 기회가 있으니까 가지고 하나하나 들어가시고요. 하나를 가지고 하나하나 들어가시고요. 그죠? 그대로 알아. 들어가 볼게요. 그럼 EX를 가지고 한 개 한 개 한 개 짜장면은 가져가면 어떻게 아이를 될까요? 안고 있는 엄마처럼 EX 이렇게 제곱이 나오고요. 그 다음은요 EX랑 들어가면 더하기 2